그럴 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청와대에서 2년여 정도 청와대 뉴미디어 디지털 소통도 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의 소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말씀을 좀 들어봤어요. 대개들 이제 어느 조직이나 요즘은 다 뉴미디어 소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뉴미디어 팀장님도 여기 계실 텐데 모든 조직에서 그분이 하신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팀장님이 하신 얘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조직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앞서가지 마세요. 사고 치지 마세요. 아유, 지사님 사진 찍어야 이렇게 올려야죠. 네. 외주 잘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혹은 그 조회수, 팔로워 얼마나 늘었어요? 를 갖고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직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소통 저런 소통 얘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건 뭐냐? 저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특히 높으신 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 아니라 31시간 정도 된다. 왜? 멀티태스킹을 하기 때문이죠. 모바일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이 뉴스를 보는 그 시간 침대에 누워 있거나 화장실에 있거나 버스를 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1시간 중에서 상당 부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이걸 이제 요 오른쪽은 잘 뒤에서 안 보이시겠지만 한 것 중에서 예컨대 잠자는 시간이 7시간, 그다음에 뭐 요리하고 집안일하고 쇼핑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먹고 하는 게 7시간, 그다음에 6시간 정도는 일을 하거나 스터디를 하거나 그렇게 한다. 그리고 나머지 11시간이 대체 뭘 하는 거냐면 미디어를 어떻게 소비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비디오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소셜 미디어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모든 활동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미디어 소비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루 제 1분 동안 이제 벌어지는 얘기들을 보는 겁니다. 1분 동안 사람들은 약 450만 개의 유튜브 영상을 봅니다. 트위터 쓰는 분들은 51만 개의 트위터를 보내고 있고요. 러브라는 해시태그에 대한 그 해시태그 러브를 달아가지고 올라오는 글이 1분 동안 2만 3천 개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11시간이나 미디어를 본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볼 게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아요. 결국은 시간 싸움인데요. 저의 지사님의 어텐션, 주의를 대체 몇 분이나 가져가느냐. 그래서 미국에서 한때 잘 나가던 버즈피드 뭐 이런 애들을 보면은 미국인 평균 하루에 한 9초, 10초를 가져갔다. 그러면 그거 엄청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왜? 볼 게 너무 많아요. 다음에 경쟁자가 네이버가 아니라 유튜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입니다. 요즘은 넷플릭스죠. 사람의 한정된 시간에 단 몇 초를 어떻게 그 주의를 가져가느냐. 옛날에 이제 포털 메인에서, 옛날에는 아침에 출근하면 포털 메인에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오늘 뉴스 뭐 있지 이렇게 한번 보고, 그 옛날에는 출근하면 신문을 봤지만 한때는 그렇게 커피 마시면서 포털을 보던 시절이 있어요. PC에서.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뭐냐? 나는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봐요 라는 응답입니다. 이게 2019년도 언론진흥재단에서 만든 데이터인데요. 파란색 막대기는 뭐냐면 저 날마다 포털 봐요 라는 겁니다. 위에 막대기는 PC, 아래는 모바일. 자, 날마다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본다는 사람이 모바일에서 34.6%, PC는 3%입니다. PC는 날마다든 하루든 어떻게든 보는 사람이 사실 이제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포털 뉴스를 본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PC로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모바일로 보긴 보는데 얼마나 보느냐? 전체는 72%예요. 즉,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나 그래도 모바일로 뉴스 정도는 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매일 보거나 한 5, 6일에 한 번 본다라는 분이 있는 것이 한 절반 좀 되고요. 자, 하루 한 번 내지 2번 본다 내지는 아예 보지 않는다는 분이 10명 중에 한 4명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10명 중에 4명은 아무리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고 기사를 쓰고 뭘 해도 보지 않아요. 뉴스를 보지 않아요.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기자 출신이고 그다음에 포털에서 이런 정책 이슈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가끔 마이크 들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계속 물어봤어요. 여러분 뉴스 뭘로 보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들어온 게 2009년입니다. 미국에서 2007년에 나온 건데 저희가 뭔가 시장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년 뒤에 2009년에 나와요. 아이폰 나오고 났는데 2010년 정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때 처음 등장한 서비스가 카카오톡이고요.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그 다음에 2010년쯤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거 해봤어? 라고 새로운 앱을 보여주곤 했어요. 앱이라는 게 있는데 엄청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앱을 깔았어요. 그때 어떻게 됐느냐? 자, 언론사 뉴스 어떻게 보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 저는 조선일보 앱을 통해서 봅니다. 아, 저는 MBC 앱을 통해서 봐요. 경향신문 앱을 통해서 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10년, 11년 정도까지는 있었어요. 그게 싹 사라지는 게 언제냐? 한 2012, 13 가면 사라집니다. 뭘로 봐요? 아, 저 네이버로 봐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로 보는구나 라고 이제 포털을 통해서 보네. 그러니까 초창기에 앱을 막 깔 때 즐거움이 있을 때는 이 앱 저 앱 많이 썼지만 지금 보시면 폰에서 쓰는 앱도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자, 그럼 앱을 한정적이고 그럼 뭘로 봐? 라고 해서 포털로 뉴스를 보는구나 라고 하는데 저 포털 사람이었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2014, 15년 되니까 포털로 뉴스를 안 봐요. 뭘로 보냐? 라고 했더니 저는 페이스북에서 친구들이 링크를 올려주는 뉴스를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페이스북 뉴스 링크라는 건 아시다시피 제 친한 친구들이 마음에 드는 기사들 몇 개 링크해 주는 게 전부고 뉴스를 안 본다는 거나 거의 다름없는데 이래도 될까? 정말 좋은 기사는요. 카톡이든 페이스북이든 엄청나게 타고 결국 나한테 오더라고요. 정말 좋고 중요한 건. 그러나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사람들이 쓰는 앱, 얼마나 앱을 쓰느냐에 대해서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500위권을 딱 펼치고 난 뒤에 일단 유틸리티 앱을 다 지웠어요. 유틸리티 앱이 뭐냐? 여러분 2등이 카카오톡이잖아요. 1등이 뭘 것 같으세요? 네, 1등 문자 메시지 앱입니다. 생각보다 아직도 많이 써요. 문자 메시지가 1등, 2등이 카카오, 그럼 8등이 유튜브인데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사진, 카메라, 그런 유틸리티,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앱들이 있잖아요. 유틸리티 다 뺐어요. 유틸리티 빼고 그 다음에 뭘 뺐느냐? 모빌리티 다 뺐어요. 모빌리티 뭐냐? 제가 자주 쓰던 카카오 택시, 버스, 지하철, 그 다음에 카카오 맵. 여기서 그럼 색깔의 차이는 뭐냐? 제가 또 구별을 해봤죠. 제가 만든 표니까 구별을 했는데 노란색에는 어떻게든 뭐를 태울 수 있어요. 내가 뭐 뉴스를 내든 홍보 메시지를 내든 카카오톡 뭐 플러스 친구 채널을 통해서 하든 뭐라도 얹을 수 있어요. 그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 멜론 이런 거는 이 홍보하는 사람들에게는 쥐약이에요. 저게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메시지를 태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실제 쓰는 앱에서 보면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야 이게 과연 되겠어? 라는 좀 고민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그때 이건 18년 거예요. 그 이후에 표가 좀 안 나오는데 이게 잘 뒤에서 안 보실 텐데 뭐냐면 뭐 CNN, 폭스, 뭐 허핑턴 포스트, LA 타임즈, 뉴욕 타임즈. 이게 뉴욕 타임즈구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미디어 이름이에요. 저쪽엔 뭐냐면 알렉사, 그다음에 애플워치,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자, 12개 주요 뉴스 미디어가 14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일주일에 약 2만 개 정도의 뉴스 스토리를 배포한다.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23개, CNN은 약 22개 뭐 이 정도를 배포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아무리 훌륭한 미디어라도 컨텐츠는 플랫폼에 일단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서 닥치는 대로 다 올라탔어요. 왜? 사람들이 한 군데 안 있으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모두가 다 딴 데서 놀고 있어요. 저희 남편이 노는 커뮤니티 따로 있고 제가 노는데 따로 있고 각자 따로 딴 세상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나마 중요한 데는 다 올라탄 거예요. 다 올라타서 필사적으로 했어요. 제가 저걸 보면서 그래, 나만 필사적인 게 아니야. 우리 다 필사적으로 뭔가 어딘가 올라타야 되고. 왜? 사람들이 한데 안 뭉쳐 있어. 딱 뉴스 하면은 다 보면 엄청 편할 텐데 땡전 땡문 이런 거 다 끝났어. 어떻게 해야 돼? 하는 데까지 해야지.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환경은 저렇게 변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들 막 미칠 것 같아요. 뭐 그 와중에 뉴닉이라는 애를 발견한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그러니까 18년 말에 1000명으로 시작했다라는 뭔가 이렇게 요즘 같은 앱의 시대에 여긴 앱도 없고요. 그냥 이메일 뉴스레터를 보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19년 2월인가 이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하는 공부 모임에서 이분을 초빙해가지고 아주 똘똘한 20대 여성이 와가지고 딱 하는데 네이버가 엄마 아빠가 보는 앱이에요. 네이버 댓글 성인 광고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그 다음에 그런 거 공유하면 진지충.
내 정체성 취향, 내가 뭘 본다라는 게 되게 좀 있어 보여야 되는데 그냥 남들 다 보는 네이버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밀레니얼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사가 재미없대요. 제가 이제 기자들한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포인트이긴 하는데 아까 보셨죠? 포털에서 뉴스 날마다 보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 어쩌다 한번 보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우리 기사는 어떻게 생겼냐? 무슨 뭐 광주형 일자리라고 칩시다. 그럼 광주형 일자리 그때 그 뉴닉 그 친구가 들어준 얘기가 광주형 일자리였는데 이러는 거예요. 광주형 일자리 오늘은 광주에 무슨 노사가 만났대요. 어제는 무슨 뭐 청와대가 뭐 했대요. 그다음에 오늘은 갈등이 있고 날마다 언론은 속보를 씁니다. 그날 나온 따끈한 소식을 정리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 다음 거를 이렇게 엎어서 가요. 그런데 이것은 날마다 뉴스를 본다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소통이지 어쩌다가 뉴스를 봤는데 갑자기 광주형 일자리에서 노측이 뭐라고 했다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뉴스가 재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공급자 마인드의 뉴스라 그래요. 공급자가 언론일 뿐만 아니라 기사를 생산하는 주체, 정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번에 무슨 엄청나게 좋은 대책을 내놨어. 이거 하고 그다음에 대책의 후속 조치가 나왔어. 이렇게 해봐야 그 맥락을 이해를 잘 못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 뭔데요? 그 쟁점이 뭐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광주형 일자리는 사실 뭔데 이게 찬반이 이런 게 있어. 최근에 이런 게 논란이 됐는데 이렇게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 요걸 보면 돼. 라고 이거 하나만 보면 되게 짧고 쉬운 언어로 그거를 딱 정리를 해줘요. 지금 18만 명이 보고 있고 지금 저게 20만 명 거의 다 됐더라고요. 제가 이 표를 했던 게 이제 한 2달, 3달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또 늘고 있어요. 성장하는 미디어는 왜? 고객 친화적이니까. 이용자가 뭘 원하는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보여주니까. 그래서 저는 미디어 소통의 문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때 쿼츠라는 미디어를 엄청 열심히 봤어요. 그래가지고 2016년 기준 카카오 시절이었는데 제가 그 해에 에브리데이 평일 기준 날마다 본 유일한 뉴스가 쿼츠였어요. 기사가 달랐거든요. 정말. 다른 데 나오는 기사가 아니라 완전 다른 스토리. 그 왜라는 거를 많이 묻는 그런 스토리였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육하원칙이라 그래가지고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뭘 했다라는 게 뉴스에 정말 가장 중요한 팩트였는데 지금 그거 다 널려 있어요 SNS에. 그럼 뭐가 필요해? 사실 이거 왜 했냐면 알고 보니 뭐 이런 것들. 이거는요 뉴욕타임즈 한번 들어가서 제목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사의 제목들은요 포털에 가서 포털 건 좀 다르다. 언론사 앱 들어가셔가지고 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뭐 지사님 어디 참석, 지사님 어디 뭐 무슨 사인, 뭐 그다음에 뭐 했다. 제목만 보면 더 이상 기사 궁금하지 않아요. 다 봐. 이제 그거 보면 끝나. 근데 뉴욕타임즈 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지사님이 그날 거기서 건배사를 한 이유는 이렇게 나오면 뭔가 무슨 이유지? 이런 궁금해지잖아요. 되게 무슨 뭐뭐 하는 법, 뭐 혹은 무슨 그러니까 Y나 how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달라지구나. 그래야 클릭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뉴욕타임즈가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몇 년 사이에 바뀌었어요. 쿼츠는 그거에 거의 집대성이었어요. 진짜 안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쿼츠 인덱스라 그래서 제가 이거 청와대 카드뉴스도 한번 따라해서 해봤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좋았어요. 막 좋다고 사실 책에도 썼어요. 소개도 막 하고. 그러다가 이게 지금 2020년 6월 15일 기사 난 걸 보니까 한때 정말 모든 전 세계의 뉴스룸에서 각광하던 쿼츠가 맛이 갔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왜? 여기가 되게 잘 돼가지고 나중에 일본에게 팔았는데 일본에게 팔은 다음에 좀 이렇게 추락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레이오프를 하고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 뉴미디어가 무슨 뭐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 막 한참 잘 나간다고 난리가 났던 뉴욕타임즈가 우리 경쟁자야라고 했던 버즈피드도 주춤해서 레이오프, 그러니까 구조조정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뭐 한때 잘 나간다는 애들이 전부 다 조금 힘들어요. 대신 누가 잘 나가 요즘? 뉴욕타임즈요. 뉴욕타임즈는 디지털 구독이 올 1, 4분기에만 58%가 늘었어요. 작년 4, 4분기에 34%가 늘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뜬 건데 코로나가 오면서 뉴스를 엄청 봐요. 코로나가 오면서 지상파 뉴스 시청률이 2000년 이후 최고래요. 뉴스는 엄청 봐요. 엄청 보는데 그게 어디로 가?
구독 모델을 갖고 있거나 엄청나게 신뢰할 수 있는 어디로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가 너무 많고 정보가 너무 많으면 그거를 내가 믿을 만한 애가 큐레이션 해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 나 대신 뉴스를 뭔가를 골라서 이걸 봐. 지금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해 라고 골라주는 사람 혹은 골라주는 언론사,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분에겐 그게 내가 다니는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그런 시대가라는 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검색에서 공유로 가는 시대다. 이게 저한테 큰 화두였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포털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검색 잘 되느냐 굉장히 중요했어요. 검색해서 윗단에 나오느냐 상단에 나오느냐, 검색 최적화 서비스라는 게 비즈니스로 존재했고요. 그런데 공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페북을 쓰시든지 뭘 하든지 공유는 어떤 기사를 공유하냐면 너무 아름답거나 혹은 되게 쿨하고 재미있거나 뭔가 그런 거, 정말 알찬 정보라 가지고 유익하거나 정보가 있거나 재밌거나 감각적이거나 신선하거나 알차거나 화제가 되거나 그런 걸 공유합니다. 여러분, 야동 공유하는 사람 없어요. 찌질한 거 공유하는 사람 없어요. 뭔가 좀 힙해야 돼요. 그리고 고객 눈높이에서 그들의 관심사 맞춤형이어야 되고, 뉴스 소비가 자체가 줄어든다면 어쨌든 이런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공공소통이라고 저는 그때 막 떠들고 다녔어요. 세상에 청와대 거는 누구도 공유하지 않아요. 왜? 친정부 인사처럼 보이는데 싫대요. 자, 도 컨텐츠 공유하면 뭔가 내가 조금 뭐 제 무슨 도청이랑 뭐 있어?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영역이잖아요. 소셜 미디어는. 그거 공유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청 화제가 되거나 엄청 재미가 있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기업 CEO의 자서전을 정리하는 작업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좋은 분이었는데 자신은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하는 소통이 제가 생각하는 소통과 달랐어요. 그분은 자신이 지시를 내리면, 어떤 말을 던지면 아랫사람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대답을 가져오는 걸 소통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라고 제가 책에 넣은 얘기입니다. 소통이란 무엇인가? 제가 사실 책 쓰면서 그 생각 많이 했는데 많은 윗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사실 놀랍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어요. 안 그러실 거라고 믿지만 그 소통이라는 게 내가 얘기하면 휙휙 빨리빨리 안 처리하고 뭐하나, 이게 아니라 소통은 보니까 해보면서 계속 깨닫는 게 듣는 거더라고요. 당신의 의견이 뭔가요? 토론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내 논리로 주장해가지고 당신을 깨부수는 게 아니라 당신 얘기를 충분히 듣고 내 생각을 조금 가다듬어서 더 나가는 거, 한 발 더 나가는 거, 충분히 듣는 거. 그래서 듣는 거, 제가 책에도 쓴 내용이긴 하지만 스타트업이 망하는 20가지 이유를 보면서 제가 저거를 소통이 망하는 20가지 이유로 바꿨어요. 그래서 몇 개만 가지고 왔는데 넘버원이, 스타트업 망하는 넘버원이 노 마켓 니드, 시장의 니드가 없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굳이 그런 서비스 없어도 되는데 시장 니즈가 없는 걸 만들 때 망한다는 건데, 소통도 그래요.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걸 가지고 던져야지, 내 관심사, 우리가 이렇게 잘했어요를 얘기를 해본들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도민들이 혹은 뭐 국민들이 혹은 고객들이 이런 당신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라는 걸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not the right team이라고 해서 이제 팀이 적절치 않으니까 우리 팀 구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통에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저는 기왕이면 조금 그 감각이 있는 분과 시니어가 골고루 어우러졌으면 했고요. 그 다음에 영상과 디자인 하시는 분이 아주 훌륭한 선수를 필요로 했어요. 디자이너, 영상 이 부분들은 어떻게든 그 기존에 없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 팀을 잘 꾸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경쟁이 심한 경우는 힘들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날, 오늘 막 전 국민이 환호하는데 분위기 맞추지 못하고 이상한 걸 내놓는다든지, 전 국민이 비탄에 빠졌는데 우리 이렇게 잘했어요를 내놓는다든지, 혹은 지금 모두가 얘기를 할 때, 그다음에 유저 언프렌들리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자, 국민, 이분들한테 조금 불편하거나 이분들의 이 고객분들이 대체 볼 게 너무너무 넘쳐나는 저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지? 저분들한테 조금 더 편한 경험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참 소통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하니 계속 잘 해보자. 괜찮다. 왜? 소통하는 즐거움 그리고 영감을 나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꼭 일이 아니더라도요. 어쨌든 아침부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